안녕하세요. 담담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문득 밀려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마음을 돌볼 수 있을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 속 위인을 바라볼 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인했고 불안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존재일 거라 막연히 상상하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때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장수이자 12척 남짓의 배로 압도적인 규모의 적을 물리친 명량해전의 지휘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와 전장을 지키며 책임을 다했던 사람. 그 강인한 이름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영웅의 모습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 장군을 만나보려 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를 걱정하며 마음 아파했던 아들. 자식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무너져 내렸던 아버지. 그리고 조정의 모함과 부당한 대우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했던 한 사람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걱정했고 흔들렸고 깊이 마음 아파했던 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지켜온 일상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꾸준히 이어간 일상 중 하나는 바로 활쏘기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음을 다잡는 수련인 습사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습사의 자세한 의미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이 작은 반복이 어떻게 마음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에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마음의 길을 따라 함께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난중일 길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순신 장군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난 그의 삶은 우리가 의뢰 짐작하는 것처럼 생애 전반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의 마음을 매일같이 다스려온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32살이 되어서야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꽤 늦은 나이였죠. 한 무과 시험에서는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격의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이후 다시 준비한 끝에 4년 뒤 마침내 무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겪었을 고뇌와 인내의 무게는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관직에 오른 뒤에도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하기도 했고 백의종군이라는 큰 시련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백의종군이란
관직을 잃은 상태에서 군무에 참여해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장수의 지위를 내려놓고 공을 세워 자신의 능력을 다시 증명해야 했던 그야말로 엄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정의 의심과 모함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한양으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고 다시 백의종군의 길에 서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보다 가슴 아픈 대목은 그 힘겨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그가 어머니의 부고까지 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장수였지만 그 역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2년, 그의 나이는 48이었습니다. 전라 좌수사였던 그는 그해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임진왜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치열했던 시간 속에서 남겨진 기록이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기록된 이 일기는 단순한 전쟁 보고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몸 상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내면의 기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이 전쟁 속에서 마주했던 불안과 마음의 흔적들을 난중일기 기록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97년 전쟁이 긴박한 시기, 그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산란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들림 없는 영웅과는 조금 다른 아주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 기록에 이런 구절도 등장합니다. 실로 천행한 일이었다. 하늘이 도운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가 겪었을 극도의 긴장과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얼마나 온 힘을 다했는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를 가장 깊이 짓눌렀던 불안은 바다 건너의 적군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조정과의 갈등과 의심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당시 선조와 정적들의 불신과 모함 속에서 그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신문을 받았고 결국 다시 백의종군의 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 시기 일기에는 그의 비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통한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게 죄가 없는데 이 형벌을 받으니 천지가 캄캄하다. 억울함과 좌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 이것이 당시 이순신 장군이 마주했던 감정의 결이었습니다. 그는 신문과 고초를 겪은 뒤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맞닥뜨린 것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7천량 해전 이후 조선 수군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고 남은 것은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130여 척으로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군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던 그 막막한 불안과 시련의 깊이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또 하나 깊은 울림을 주는 대목은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과 걱정을 놓지 못했던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593년, 그는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엄중한 장수였지만 동시에 어머니 앞에선 늘 노심초사하는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전란의 위태로움 속에서 피란길에 오른 연로하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책임감과 한 사람의 아들이 느끼는 애틋한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일기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장군은 틈날 때마다 어머니의 안부를 수소문하고 멀리서 전해지는 편지 한 통에 마음을 졸였으며 꿈속에서 그리운 어머니를 마주할 때면 그 애틋한 장면을 일기에 고스란히 기록해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1597년 백의 종군을 위해 길을 떠나던 중 그는 어머니의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날의 일기는 짧고 처절합니다. 어머님의 부음을 들었다. 간담이 떨어지는 듯하다. 단 한 줄.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그 어떤 긴 글보다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7년 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장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를 잃은 평범한 아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의 마음을 깊이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 이면의 전사 소식을 들은 날의 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와 달도 빛을 잃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전선을 지휘하는 냉철한 장수였으나 그 역시 자식을 잃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던 그가 일기라는 공간을 빌려 비로소 자신의 슬픔을 꺼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걱정했으며 비통하게 슬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위대하다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이런 의문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단 한순간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의 작은 실마리를 우리는 난중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활쏘기입니다. 예로부터 무인에게 활쏘기는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무예를 넘어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자신을 단련하는 중요한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활쏘기는 일종의 습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킬 습에 솔사. 말 그대로 그는 활을 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전장의 공포와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며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수행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난중일기에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활을 쏜다는 직접적인 고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행위가 등장하는 맥락입니다. 기록 속 활쏘기는 단순한 전술 훈련을 넘어 장군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이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혹은 조정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가 치밀거나 다가올 전투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도 활쏘기 같은 일상을 이어나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날이 좋든 굳든 상황이 평온하든 위태롭든 묵묵히 이어간 그 반복적인 행위는 그에게 전쟁이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의 하루를 온전히 붙잡아 두는 닷과 같았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흔들리는 마음을 스스로 다잡아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수련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활터는 단순한 훈련 공간을 넘어 잠시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다시 자신이 가야 할 길 위로 묵묵히 걸어 나오던 치유의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활쏘기였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활을 쏘는 과정은 극도로 정교한 신체적 몰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선 두 발을 어깨 너비로 하고 땅을 단단히 딛습니다. 활을 들어올린 채 온몸의 힘을 한 점에 집중하고 흐트러진 호흡을 정갈하게 가다듬습니다. 깊이 들이마신 숨을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내뱉으며 시위를 당깁니다. 오직 관역만을 응시해야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나 조정의 모함, 내일의 전장에 대한 두려움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오로지 관역에만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화살은 결코 관역을 꿰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활을 쏘는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신체와 호흡, 그리고 오직 지금 여기에만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마음 챙김의 과정과도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더불어 활쏘기는 혼자만의 수련이기도 했지만 부하들과 함께하는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난중일기 곳곳에 등장하는 여러 장수와 함께 활을 쏘았다는 기록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같은 관역을 향해 고도의 몰입을 공유하는 동안 구태여 말로 불안을 토로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자연스레 맞닿았을 것입니다. 장군은 자신의 무거운 감정을 부하들에게 짐으로 지우지 않으면서도 함께 땀을 흘리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 깊은 연대를 쌓아갔습니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도 매우 지혜로운 소통 방식입니다. 함께 반복적인 활동을 하며 관계의 유대감을 다지는 것이니까요. 홀로 불안을 짊어지지도, 그렇다고 그 불안을 말로 쏟아내며 동요를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그저 같은 움직임과 호흡으로 서로를 다독이는 법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이 습사는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 선 듯 막막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장군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습사는 불안과 싸우는 대신 불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대개 불안이 찾아오면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든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거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이어가며 억지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불안을 더 키울 뿐입니다. 도망쳐도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불안의 늪은 더욱 깊어질 뿐이니까요. 그러나 습사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불안과 씨름하지도 않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활시위를 당기고 관역에 온전히 몰입하는 찰나, 우리는 불안을 억지로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을 잠시 옆으로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동작과 호흡에만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습사는 매일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리듬입니다. 이 힘은 단 한 번의 탁월한 활쏘기가 아니라 수백 번 쌓아 올린 평범한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는 불안이 엄습할 때만 활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날에도 굳은 날에도 때로는 몸이 아픈 날에도 어김없이 활터를 찾았습니다. 그 한결같고 일관된 리듬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그의 하루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때만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이어가는 선한 습관. 그 꾸준한 반복이야말로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냈다 라는 조용한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셋째, 습사는 통제할 수 없는 것 대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 모함도 전쟁의 참혹함도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도 자신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활터로 걸음을 옮기는 것, 그리고 활시위를 정성껏 당기는 것만큼은 그가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만의 작은 통제의 영역을 지켜냄으로써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비극에 압도당하지 않고 묵묵히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의 상당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 할 때 생겨납니다. 습사는 그 무력한 에너지를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는 지혜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가벼운 산책이나 저녁 시간에 차분한 스트레칭 하나면 충분합니다. 장군의 묵묵했던 활쏘기를 우리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가져온다면 우리 또한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 속의 습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거창한 결심보다는 아주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날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줄 우리만의 습사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활터를 하나 찾아보세요. 이순신 장군에게 활쏘기가 있었듯 여러분에게도 몸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조건은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활동일 것,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을 것. 10분간의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도 좋고 설거지나 청소처럼 단순 반복적인 집안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나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장군이 활터에서 답을 찾았듯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활터를 발견해 보세요. 두 번째,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반복하세요. 장군의 위대함은 한 번의 탁월함이 아니라 수백 번의 평범한 반복에서 피어났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몸이 조금 무겁더라도 나만의 습사를 아주 짧게라도 이어가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꾸준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불안이 찾아와도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조용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침묵의 연대를 나눠보세요.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활을 쏘았듯 여러분의 습사를 혼자만의 것으로 가두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와 함께 걷거나 가족과 스트레칭을 나누는 등 누군가와 같은 움직임을 함께 해보세요. 굳이 불안을 말로 꺼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같은 호흡으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연대의 힘이 생겨납니다. 장군이 활터에서 부하들과 나눈 온기 또한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실천법들을 들으시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생각보다 참 소소하네. 이런 작은 행동으로 정말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안의 깊이가 깊고 걱정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 또한 크고 특별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고작 10분 걷기가 이 복잡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활터에서 행했던 그 습사의 본질을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명상법도 비밀스러운 비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활터에 나가 활을 들고 시위를 당기고 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반복이었죠.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을 마주해야 했던 그 장수가 그 엄청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선택한 것이 활쏘기였다니 어쩌면 허탈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장군이 습사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하지 않았기에 매일 할 수 있었고 단순했기에 몸이 지쳐있는 날에도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활터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가 활터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소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습사가 대단히 거창하고 복잡한 수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몸이 아픈 날에는 엄두도 못 냈을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는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거창할수록 실천하기 어렵고 실천이 어려우면 결국 멈추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장군의 습사는 지극히 소소했기에 어떤 날에도 묵묵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실천법들이 너무 단순하고 소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며 몸이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당신이 묵묵히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어쩌면 장군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을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모르는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밤새 잠을 설치고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며 자식의 죽음 앞에 무너졌고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며 좌절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7년의 전쟁을 버텨내고 역사가 기억하는 영웅이 된 것은 그에게 불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 속에 갇히는 대신 활터로 걸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안고서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한 인간의 치열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활을 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역의 온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 관역 주변의 것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타인의 시선도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걱정들도 말입니다. 오직 관역만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장군이 습사를 통해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힘. 습사는 그 힘을 매일 조금씩 몸에 새겨나가는 선한 습관이었습니다.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싸웠던 바다에는 잔잔한 날도 있었고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파도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바다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와 함께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같은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죠. 장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습사는 파도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파도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몸의 중심을 매일 조금씩 다져나가는 기술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활터는 어디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난중일기 속 활쏘기가 전쟁이라는 시련을 버티게 했던 탈출구이자 안식처였듯 우리에게도 일상을 지탱하는 나만의 습사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는 것, 잠들기 전 5분간 몸을 늘려주는 것, 사랑하는 이와 묵묵히 걷는 시간들, 그 소소하고 반복적인 일상들이 모여 우리라는 사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이 언제든 돌아와 몸을 뉘거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나만의 활터가 있다면 우리는 그 파도 위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습사를 조용히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나머지는 내일의 흐름에 맡겨보자.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평온하고 따뜻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거친 바다 위에서 그것을 몸소 증명해냈듯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여러분 또한 이미 스스로의 일상을 지켜낼 단단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일으킬 준비가 된 충분히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불안이 찾아올 때 나만의 평온을 되찾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지혜들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으로 잠 못 드는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읽으며 시대를 초월한 역사와 고전의 깊은 지혜들을 더욱 쉽고 다정하게 풀어내어 여러분의 일상의 쉼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공간을 여러분의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휴식처 담담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